행복한 내일을 위한 지혜, 행복인생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온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평온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괜찮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다시 흔들렸고, 생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미 편안하지 않아진 상태. 우리는 평온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방향이 맞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평온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지금 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은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우리는 평온해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평온을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편해지고 싶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원하는데도 평온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을 원하면 원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평온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평온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 고통이 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조건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언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음 것을 원하고 그것마저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만족은 잠깐입니다. 곧 무료해지고 무료함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갑니다. 이것이 삶의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했습니다. 삶이 원래 이렇다고 고통이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서부터 진짜 평온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내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어쩌면 유일한 출구일지도 모릅니다. 한장의지라는 이름의 불안.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입니다. 일어나서 씻고 무언가를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습관이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 밑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멈추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무엇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작동하는 힘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집니다. 피곤하면 쉬고 싶어집니다.
무료하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의지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만족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습니다. 잠깐 동안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몇 시간도 가지 않습니다.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의지가 다시 작동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욕구가 그렇습니다. 뭔가를 갖고 싶어서 그것을 얻습니다. 얻는 순간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뭔가를 잃었을 때의 성취감은 오래 가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취감도 잠깐입니다. 곧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욕구를 모두 없애버리면 고통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욕구를 억누르면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무료함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무료함. 쇼펜하우어는 삶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곧 무료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다시 고통입니다. 이것은 진자와 같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흔들립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무료함으로, 무료함에서 다시 고통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지금 이 상태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더 나은 상황, 더 편한 마음, 더 안정된 삶. 그것을 향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느 순간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끝날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가 사라지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무료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다음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만족스러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는 것을. 얻으면 잠깐 기쁘고 곧 익숙해지고 다시 다음 것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 이것이 의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의지는 계속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삶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삶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 자체가 고통을 만듭니다.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제안했습니다.
삶이 원래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의지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정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완전한 만족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조금 덜해집니다.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왜 나만 이렇지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의지는 계속됩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내가 고픈 게 아니라 몸이 고픈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작지만 중요합니다. 욕구와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평온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평온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덜 휘둘리는 상태입니다. 조금 덜 긴박한 상태입니다. 의지는 불안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들어줘도 곧 다음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의 본질을 알면 불안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이상하게도 불안을 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두장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조언.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이 삶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되면 그때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복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불행이 덜한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 괴로운 것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아프다가 나았을 때, 걱정하던 일이 해결됐을 때,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온 게 아닙니다. 고통이 떠난 것입니다. 고통의 부재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뭔가 특별한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고통 없음이 아니라 기쁨의 충만함 같은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계속 찾습니다. 그 특별한 상태를. 하지만 찾을수록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믿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부족함이 고통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저렇게 되면 만족스러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표를 잃어도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다가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게 지쳤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뭔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평온을 목표로 삼는 순간 평온은 사라집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어서 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추구를 멈춰서 덜 불만족스러워지는 겁니다. 기대는 고통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불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지금이 괴롭습니다. 미래의 어떤 상태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현재는 견뎌야 할 무언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가 오면 그때는 또 다른 언젠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속 미루는 겁니다. 만족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대신 불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을 줄이는 건 구체적입니다. 불필요한 욕구를 줄입니다.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쓸데없는 고통을 피합니다. 이것은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빼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행복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덜 원할수록 덜 괴롭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추구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더 나아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구하지 말라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추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추구를 행복과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를 한다면 그것 자체 때문에 하십시오. 그것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 없이요. 그러면 실망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즐겼습니다. 인정받든 안 받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기대의 유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림을 수단으로 봤습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림 자체를 봤습니다. 목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이겁니다. 목적 없음, 기대 없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음. 이것이 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없이 그냥 이것을 함.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목표와 현재 사이의 거리가 고통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내려놓으면 거리가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평온입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는 상태.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인정.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만족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추구를 멈추면, 지금을 견뎌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지금으로 보면,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길입니다. 행복 대신 평온, 어둠 대신 놓아줌, 더함 대신 덜함.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일하게 실제로 작동하는 길입니다. 세상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 것.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욕망을 없애려 합니다. 욕망만 사라지면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도 욕망이 고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욕망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한 욕망은 계속 생깁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심심하면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기본 작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욕망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욕망을 억누를수록 욕망은 더 강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먹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억누르는 행위 자체가 그것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욕망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원했고 그것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다고. 욕망을 모두 버리겠다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억눌린 만큼 더 세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욕망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것조차 못 참는가?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욕망과 싸우는 이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욕망이었습니다. 욕망 없는 상태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 이것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봤습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 자체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상태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지금과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이상합니다. 욕망을 없애지 마십시오. 대신 욕망을 관찰하십시오. 욕망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욕망과 자신을 하나로 봅니다. 내가 곧 내 욕망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요.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나는 원한다고 하면 나와 욕망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없애려면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와 욕망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마치 날씨를 보듯이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네 하고 보듯이 욕망이 일어나네 하고 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구나 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나는 배고프다가 아니라 배고픔이 있다고 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나와 배고픔 자체를 분리합니다. 그러면 배고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욕망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를 막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오는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봅니다. 파도는 스스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욕망을 따르거나 욕망을 억누릅니다. 둘 다 욕망에 휘둘리는 겁니다. 따르는 것도 휘둘림이고 억누르는 것도 휘둘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욕망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욕망을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담담히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욕망과 자신을 동일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망과 나를 분리하라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봅니다. 지금 무슨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욕망은 어떤 느낌인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욕망이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동안에는 욕망과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다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욕망을 따르지도 마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욕망이 커지는 것을 봅니다. 욕망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욕망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욕망은 일시적입니다. 파도처럼 왔다 갑니다. 영원한 욕망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강렬해 보이는 욕망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저절로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요. 하지만 우리는 욕망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욕망은 스스로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지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욕망과 거리를 두는 것, 관찰자의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욕망이 사라져서 평온한 게 아닙니다. 욕망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서 평온한 겁니다. 욕망을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서 평온한 겁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욕망일 뿐입니다. 대신 욕망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5장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연습. 사소한 일에 온 마음이 흔들립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삶 전체를 그 한 가지에 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을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이 순간의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느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온 신경이 그 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일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잘 되지도 못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세상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느낌,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흐릿해집니다. 오직 지금만 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커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거리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작은 것도 크게 보입니다. 눈앞에 손가락 하나를 대면 세상이 다 가려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손가락은 작아집니다.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보면 모든 게 거대해 보입니다. 사소한 일도 엄청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다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 중 하나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어떻게 멀리서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의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지 말고 일주일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요? 한 달 후는요? 1년 후는요? 10년 후는요?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것도 한 달만 지나면 기억조차 안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삶 전체를 거기에 걸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매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대합니다. 모든 일을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가볍게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삶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삶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냉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정직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만큼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삶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망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잠깐만 물러서서 보십시오. 정말 끝일까요? 정말 모든 것이 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일이 잘못된 겁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옵니다. 이 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들도 또 중요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고통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안이라고 봤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면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고통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1년쯤 지나자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어차피 지나갈 거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나갈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면 삶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에 온 존재를 걸지 않게 됩니다.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사는 동안에는 여러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존재의 전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한 발짝 뒤에서 보십시오. 마치 연극을 보듯이 자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하지만 그것은 무대 위의 일입니다. 진짜 나는 그것을 보는 관객입니다. 무대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평온을 만듭니다. 삶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삶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면 휩쓸리지 않습니다. 삶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에 존재를 다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일을 작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작게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일은 작아집니다. 삶을 한 사건에 걸지 마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이 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진지함은 긴장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조금 느슨해지면 어떨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겁니다. 어차피 다 별것 아닙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조금씩 작아 보입니다. 그 작아 보임이 평온입니다. 6장 덜 괴로운 상태로서의 평온. 평온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 완벽한 평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평온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고통은 계속됩니다. 의지가 작동하는 한, 욕망이 일어나는 한, 불만족은 반복됩니다. 이것은 삶의 구조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 같은 건 죽음뿐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완전히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편안해질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 완벽한 상태를. 하지만 찾을수록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다릅니다.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덜 괴로운 상태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가 바뀐 상태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발버둥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평온을 찾았습니다. 명상을 했고, 책을 읽었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평온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평온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아직도 안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 어느 날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평온을 찾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완벽한 상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온해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평온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평온을 찾는 것을, 완벽한 상태를 기대하는 것을, 그냥 지금 이 상태를 봤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욕망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으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완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니 덜 힘들었습니다. 저항이 사라지니 고통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입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저항의 부재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살아있으면 원래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무언가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습니다. 고통은 기본값입니다. 예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고통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언제쯤 이게 끝날까 라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될 거니까요. 다른 형태로 고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일부로 봅니다. 날씨처럼요. 비가 옵니다. 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원래 그렇습니다.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립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덜하고 때로는 더합니다. 하지만 늘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우산을 씁니다. 비를 피합니다. 하지만 비 자체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고통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체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정입니다. 삶이 원래 이렇다는 인정. 완벽해질 수 없다는 인정. 고통이 계속될 거라는 인정. 이 인정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없으니 지금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평온해질 거야 라는 기대가 없으니 해결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만성적인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만, 왜 안 나아,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낫지 않을 거라는 것을. 평생 함께 가야 할 거라는 것을.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때문에 삶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면서도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쇼펜하우어의 평온은 이겁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계속 뭔가 부족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완벽을 포기하면 현실이 그냥 현실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온은 도달점이 아닙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덜 괴로운 방향입니다. 조금 덜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겁니다. 고통은 계속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의지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욕망이 계속 생기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알면 조금 편해집니다. 고통을 개인적인 실패로 보지 않게 됩니다.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겪는 보편적 조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평온은 완벽한 고요가 아닙니다. 파도가 있지만 배가 덜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지만 쓰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약속한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덜 불행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달성 가능한 유일한 것입니다. 마무리 행복 대신 평온을 선택한 사람에게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다고, 의지는 멈추지 않는다고, 완전한 만족 같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듣기 불편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시선이 어쩌면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함은 기대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적습니다. 삶이 원래 힘들다는 걸 알면 힘든 게 당연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힘드니까요. 단지 그것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를 읽는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욕망은 일어나고, 불안은 찾아오고, 무료함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것들과의 관계가 조금 바뀝니다. 싸우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삶이 이래야 한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완벽해져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삶이 이렇구나 하고 봅니다.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조금 편해집니다. 고통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저항이 줄어서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이 평온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더 얻으려 하지 않고 덜 원하려 합니다. 더 나아지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길입니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오거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덜 괴로워집니다. 조금씩 덜 조급해집니다. 조금씩 덜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의지는 계속됩니다. 욕망은 일어납니다. 고통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르게 봅니다. 나의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봅니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납니다. 평온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조금씩 저항을 줄이는 방향.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는 방향. 조금씩 있는 그대로를 보는 방향. 완벽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만 약속했습니다. 조금 덜 불행해질 수 있다고. 완전히 행복해지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덜 괴로울 수 있다고. 이것이 정직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고통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통 때문에 삶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 대신 평온을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뭔가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잘못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입니다.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 속에 이상한 평온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으니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지치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됩니다. 이것이 평온입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평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어쩌면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조금 덜 괴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평온을 찾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행복 지혜는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